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세정과장 정유진.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주경민, 부가팀장 전일하입니다. 징수팀장 송영훈입니다. 세수위팀장 양혜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박종익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고계약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농협은행 평창군 지부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체결되어 있으며, 금고계약 관련 협력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고운영 예금 금리는 변동이율로 예금 종류별로 공공예금 0.6%, 보통예금 0.5%, 정기예금 2.7에서 2.9%이며 대출금리는 5.08%입니다. 자금운용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율은 1개월 이상 2.7%, 3개월 이상 2.85%, 6개월 이상 2.9%입니다. 일반회계 이자 수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자금 보유 사항은 23년 말 2,188억, 금년 3월 2,536억, 9월 말 2,751억, 연말 기준 2,300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관련 이자 수입은 10월 현재 50억이며 최종 63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금운용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을 매월 6에서 8회 운영하고, 지출 시기를 사전 파악하여 세출 예산 적기 지출을 통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민원 처리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 처리 현황은 연간 민원 처리 24,525건, 일평균 120건으로 주요 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증명 등과 전화 민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1,523건, 21억 4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 목적 취득, 영농 목적 농업인 저당권 설정 등입니다. 가원합 환급금은 7,501건, 26억 3,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과세전 적부심사 3건, 이의신청 4건, 조세심판 청구 10건으로 적부심사 1건, 이의신청 1건, 심판 청구 4건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방세 소송수의 현황은 하나시스템 주식회사 취득세 등 경정처분 취소 소송 등 12건이며 한 건은 패소 후 항소, 나머지 건들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징수 전망은 예산액 669억 8,400만 원 대비 최종 징수 전망액은 699억 5,600만 원으로 약 4.4%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419억 6천만 원 대비 4억 2,100만 원 감소된 415억 3,900만 원으로 전망되며, 세액 수입은 예산액 250억 2,400만 원 대비 약 13.5% 증가한 284억 1,7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11쪽입니다. 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군세 부과징수 현황은 예산액 419억 6천만 원 대비 징수액은 353억 8,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14억 800만 원입니다. 분납된 재산세액을 포함하면 38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 하락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부가세액이 8.4%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련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라 연납 신청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소폭이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원인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참여 확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 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생산 단내품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10월 말 기준 누적 5,264건, 6억 5,692만 3천 원으로 금년도 실적은 1,912건, 2억 4,973만 5천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평창군 NH농협 평창군 지부, 평창군 조합운영협의회와 고향사람 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막기부 모금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총 128종의 답례품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답례품의 상품성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 사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및 2024년 지방시대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YTN 데일리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홍보 촬영, 홍보 전단지, 답례품 카탈로그 제작 및 배부, KTX 진부역 전광판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 및 현장 기부자 이벤트를 6회 누적 68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찾아가는 고향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 사업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 객실별 홍보 리플릿 비치 및 홍보 영상 TV 자동 표출, 개인 알고리즘에 기반한 네이버, 카카오 배너 홍보, 공공 기반 및 다중 집합 장소로 찾아가는 고향사랑 기부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 이음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자의 고향 방문을 유도하는 체험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답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기부자의 효능감 제고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안정적인 기금 모금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업무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과세 형평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하향 내지는 보합 상태로 재산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올해 802호가 공시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4월 30일 공시되었으며 전년 대비 0.18% 인상되었으며 총 조사 대상은 12,625호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 후 가격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이의 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신축 가격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내역은 평방미터당 건물 신축 가격은 1만 원 인상되어 84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콘도, 골프 회원권 등 기타 물건은 연 1회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취득 후 탈루, 은닉세원 조사를 위해 건축물, 지하수 시설, 지목 변경, 상속 부동산 등 미신고된 자료를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격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차량 등 감면받은 물건에 대하여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추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세 사후관리 실적은 334건, 2억 2천만 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안정적 재정확보,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법인은 4년간 미조사 법인, 부동산 취득 1억 이상,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법인입니다. 올해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은 대상 법인 30개 중 18개 법인을 조사하여 14개 법인에 대하여 64건, 1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월 체납액의 45% 징수를 목표로 18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기준
44.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정리보류 실적을 포함하여 최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자 이력관리 및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모바일 체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액 최소화를 통해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조입니다. 세액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액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2월 체납액의 25% 징수를 목표로 7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35.2%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액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1,011건, 4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고액 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장 방문 독려, 납부 여력 분석 및 추적 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분기별 체납구이소 전수 발송, 전화 독려, 모바일 체납 안내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은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지방세입을 납부하고 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 계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특별한 평창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방세 자동납부 수납 서비스 5,787건, 5억 3,217만 원, 체납정보 모바일 정보 모바일 통지 서비스 발송 6,069건, 취득세 관련 안내문 발송 1,673건, 지방세 감면 적용 안내문 발송 523건, 10억 6,9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4,773건 등의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준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랑 101페이지는 그냥 요구 자료고요. 우선 그 KTX 진보역에 제가 저번에 홍보가 안 돼서 전광판을 좀 해주십사 이랬더니 정말 멋있게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저번에 올해 강원도 우리 고향 기부제 박람회 그때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잖아요. 네. 혹시 내년도 우리 예산가에 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금 좀 많이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많이 홍보 예산이 됐나요? 내년도는 그 당초 예산 기준으로 1억 400만 원이 홍보 예산 관련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된 필요한 것은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팀과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거의 한 6억 5천 정도 지금 모금액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부서장님의 아마 그동안 활발하게 노력한 수고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강원도에서도 저희 지역이 지금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고생하셨고, 그 홍보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 평창군에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뭐 한 7명인가 6명 있는데 그분들을 강원도 관에 이런 데 나갈 때는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 평창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이번에 기획 예산가에 보니까 관에 나간 홍보대사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다른 시군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평창군 홍보대사 누구니다 이러면서 고향사랑 홍보, 그래서 고향사랑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만약에 홍보 뭐 간데도 괜찮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를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도 그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를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성필리포 마을 우리 황찬현 신부님하고는 별도로 그 고향사랑 홍보대사는 현재 현행 조례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평창군 홍보대사로 이제 지난번 위촉을 해드렸고 요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평창군 고향사랑만을 위한 홍보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제 그 방송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홍보비가 없다면 우리 홍보대사는 기획예산과에서 달라면 되니까 그 홍보대사 쓰면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부서장님과 담당 팀장님만 그냥 열심히 그냥 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계금 사업을 2025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좋은 데다가 쓰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그 곡성에 찾아보니까 소아과를 개설해 갖고 그 기금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기금 사업에 뭐 어차피 내년도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좀 기금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의외의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백이라면 고백이란데 뭐냐면 지난해에 나름 이제 열심히 고향사랑 이 기부 제도를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뭐 도에서도 성적도 좋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본 생각을 일단 기부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금 사업을 좀 이제 실효성 있게 멋있게 해보자 이런 방침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올해 그 지난도에 대한 그 기부금에 관한 평가가 저희 이제 주간 부서인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기금 플러스 기금 사업이 같이 가야지 평가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을 했구나 이런 데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든 작든 주민들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손을 늦게 들은 바람에 보충 질의가 아닌 질의가 하나가 빼먹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두 가지 다 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세 부과 상세 내역 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죠? 네. 취득세 낼 때 표준 그 취득세 표준 과세 표준이 있죠, 금액이. 네네. 예. 아무래도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게 그 집을 산 사람이 신고하는 금액입니까? 자기가 매매된 금액을 신고해서 그 취득세 과세 표준액 뭐 3억 8천 그러면은 그 금액은 행정에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취득하는 사람이 금액을 정하는 거죠. 자기 매매 금액을. 매매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는 신고세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 가액을 신고하는데 그 취득 가액이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가액이 또 있습니다. 그 가액보다 낮으면 그 가액을 인정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있는 걸 제시하는 걸로 하는 쓰고 거죠. 그 신고하신 가액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액보다 높으면 신고하신 가액으로 하고 그렇게 가액을 하고 하고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취득세 관련해서 과세 표준은 높은데 재산세 관련해서의 과세 표준은 낮아요, 그죠? 네. 지금 뒷장에 나오는 네네. 재산세 부과는 과세 표준액이 한 절반으로 적습니다.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자체 세입인 군세가 이제 지난해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똑같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특정 부분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가장 많이 주는 게 재산세인데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부과하는 입장에서 세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법정 세율이 있고 행정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세율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행정 세율은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부처죠.
행안부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취득할 때 가표가 3억이었는데 그거를 재산세에서 부과할 때는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액의 몇 프로를 하겠다. 몇 프로를 이걸 이제 하겠다. 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완화를 해서 60%를 과세를 했는데 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너무 과하다. 또 줄였죠. 그래서 60%를 이제 기준가액마다 다르지만 3억 미만 과표 주택은 네. 40%로 떨궈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과표가 20%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세가 이제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뭐냐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는 공시지가도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오면서 세부담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 출범 첫 해에는 마이너스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작년에는 15억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억 그리고 아까 줄고 과장님 처음에 우리한테 저 보고하실 때 그 재산세가 줄어든 것이 그 재산 관련해서의 그 재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향도 있지만 공시이율을 20%나 줄어들므로써 발생하는 그 세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60% 그러니까 실제 그 취득 했을 때 신고했던 그 금액의 건물세를 재산세로 낼 때는 약 60%에서 40% 다시 재조정해서 다운시켜 가지고 아마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이 과세 표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의 50%도 안 될 정도로 다운이 다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여쭤봤던 겁니다. 그거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보통 이제 그 분양가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매가액도 있고 네. 그게 만약에 5억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이제 4월에 공시될 때 네. 그때는 거기에 몇 프로를 또 할 거냐를 정부에서 정하거든요. 그게 지난 정부 때에는 90%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거의 한 70% 후반대까지 올라갔댔는데 네. 세부담이 너무 많아진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내리자 해서 현실화율이 지금 70%도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이하가 20%가 줄었으면 3억 이상은 더 줄었습니까? 그거는 3억 1%. 이상은 예. 좀 덜 줄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있는 사람은 더 내야 한다라는 그런 아니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제가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뒤져봤는데 김장축제 상품권이 매진됐네요.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네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김장 축제가 지난해에도 실적이 좋았고 네. 올해는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 홍보 부스도 다시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답례품도 더 추가로 해서 갔는데 김장 축제가 너무 잘 됐잖아요. 네. 뭐냐면 온라인 예약이 이제 다 찬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한 게 94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할 거로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온라인 판매가 너무 많아서 현장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판매에 인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유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매진이 그 개수에 관계없이 계속 고향사랑 기부제를 받으면서 그 대체 3만 원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응을 못할 것 같아서 매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사이트 지금 매진으로 떴어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이 종료가 돼서 매진된 거고요. 예. 그 당시에도 현장에 오셔서 이제 하시지 온라인상에서 사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올해 한 몇 건 정도 나왔어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서 130분을 유치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거기서 현장에서
2.5일을 홍보해서 받은 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뭐냐면 부스를 차려놓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가 김장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먹거리 있잖아요. 이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만 원 할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0분을 예. 지금 평창이 뮤지엄 딥 다이브 2인 관람권이 하나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백령동굴 생태 체험 네, 학습장 2인 입장권이 3만 원으로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개밖에 없어요. 더 개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택시 관광이 A형, B형 다 들어 있는데 택시도 하나 있다. 예, 그게 왜 하나도 안 팔리냐면요. 그분들이 그 끊어서 3만 원 할인을 받는데 그 전체 가격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례품을 다양하게 하고자 지금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8종 중에 한 번도 선택을 못 받은 답례품이 31종입니다. 그리고 30번 30번 이하로 받은 게 109종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19종이 저희 이제 답례품으로 주로 그 이제 100여 개의 답례품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이거든요. 근데 내가 심의를 통과해서 물건을 제품에 냈는데 접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업체가 사실 상당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굉장히 의기소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뭐 이번에 한 건도 없으니까 다음에는 빼고 다른 걸 넣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네. 이제 공모를 받을 때 이게 저조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뭐 홍보원에 만나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해 보면 1차 산물,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충 질의하는 이유가, 소비자는 뭐 어떤 물건을 사든지 뭐 음식이든지 뭔가 그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에 가질 때 선뜻 돈을 지불해서 살려는 욕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항상 화장품도 찍어 발라봐야 되고 차도 하나 마셔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심이 있다든지 또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홍보용 제품을 보내가지고 뭔가 뭐 메밀차라 그러면 메밀팁에 한두 개 보내가지고 미리 좀 드시게 해본다든지 이런 제품들에 한해서는 뭔가 좀 업체들마다 좀 홍보용 제품을 미리 좀 푸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접근 방식도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우리 평창군에 있는 상품들, 평창에 생산되는 상품들, 농산물 관련된 상품들은 가공돼서 나오는 소량들은 원하시면은 조금씩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관심이 있다가 어느 날 메밀차를 먹고 싶은데 한번 샘플 한번 보내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드셔보게끔 그렇게 해서 좀 조금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업체들이 우리는 그런 것에 지원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시잖아요. 장날에 나가도 저기 땅콩 장사가 땅콩 그 가마에서 돌리면서 열심히 손에 담아가지고 지난 손님 쭉 뿌리잖아요, 그죠? 사든 안 사든, 그죠? 그러다 몇 개 먹다 보면 돌아서서 가다 보면 이거 고소한데 그럼 돌아서 다시 사게 되잖아요. 물론 뭐 이런 시장하고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소비자 패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마다 가능한 업체들은 소량이라도 뭔가 샘플링 해가지고 미리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드시게끔 미리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능한 업체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한번 심의위원회 때 고민해 보시고 선정위원회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사업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대상들이 있어요. 보니까 대상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의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노인이나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는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사실 지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인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